며칠 전 구글 I/O에서 줄스라는 AI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오픈 AI의 코덱스와 아주 비슷해요. 코덱스는 월 $200를 내거나 2명 이상의 팀이어야 사용 가능하죠. 하지만 줄스는 지금 무료입니다. 줄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줄스와 코덱스는 GitHub에 연결되어 자동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검색이나 글쓰기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맡기면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게다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줄스가 만든 거예요. 소스놀이터 유튜브 채널의 데이터를 가지고 타임라인을 만들었죠. 정확히는 줄스와 함께 스티치라는 도구도 사용했어요. 스티치는 스케치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UI 디자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것도 구글 I/O에서 발표된 신기술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혁신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중간에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또 다른 신기술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소스놀이터 히스토리를 만들려고 직접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한 이미지를 스티치에 업로드하려면 우측 상단에서 시험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올리고 설명을 자세히 적어줍시다. 영상 탭과 구독자 탭이 있다고 추가 설명도 넣었고요. 디자인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바로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필요하면 수정도 가능해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썸네일 이미지 공간을 추가 요청했고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죠? 이번엔 구독자 탭을 클릭했을 때 나타날 내용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30초 후에 결과물이 나왔어요. 코드 버튼을 누르면 HTML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를 복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바로 프로그래밍 작업이 가능합니다. 영상 탭은 인덱스, 구독자 탭은 인덱스2 HTML 파일에 저장했고요. 이제 이 HTML의 기능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줄스에 접속합니다. 설명을 보면 GitHub 기반이라고 나오죠. GitHub 연결을 클릭합니다.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하고요. 그리고 줄스와 연계할 저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먼저 만들어야겠죠? GitHub에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듭시다. 비공개로 설정하고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줄스에서 저장소 추가를 클릭하고 새로 만든 저장소를 선택한 뒤 설치 인증을 누릅니다. 이제 GitHub에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스티치에서 만든 인덱스 파일과 인덱스2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인덱스는 영상 탭, 인덱스2는 구독자 탭이에요. 줄스에게 두 파일을 하나로 합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오른쪽 코드 탭에서 작업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두 파일이 하나로 합쳐졌고 인덱스2 파일은 삭제됩니다. 약 2분 후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퍼블리싱 브랜치 버튼을 눌러 GitHub에 올립니다. 웹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탭과 구독자 탭이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죠? 하지만 웹에서 확인하려면 GitHub 페이지 설정이 필요해요. GitHub 설정은 한국 사용자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게 있죠? 이번에 발표된 제미나이 라이브를 사용해 봅시다.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 앱을 실행하고 하단의 라이브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GitHub 페이지 배포 방법을 물어봤어요. 배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지? 네, 맞습니다. 정적 페이지라면 GitHub 페이지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장소 설정에서 GitHub 페이지스를 활성화하고 배포할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GitHub 페이지스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줄래? 순서적으로 부탁해. 네, 먼저 GitHub 저장소 페이지에서 세팅스 탭을 클릭하세요.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 페이지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스 섹션에서 배포할 브랜치를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페이지 스텝에 들어와 있는데 맞는지 봐줄래? 네, 맞습니다. 페이지 탭에 들어오셨군요. 이제 Deploy from a branch를 선택하고 배포할 브랜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본 브랜치가 메인이신가요? 응, 맞아. 네, 맞습니다. 메인의 브랜치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Save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에는 GitHub 페이지스가 자동으로 배포를 시작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저장소 이름 옆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니 굉장히 편하네요. 배포 주소를 알아냈다면 이제 웹에서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스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 직원과 함께 일하는 느낌이죠.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웹페이지의 영상 정보, 조회수, 좋아요, 구독자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따로 빼달라고 지시했어요. 이러면 제이슨 파일만 바꿔줘도 웹페이지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있죠. HTML 파일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번엔 빈 공간에 구독자 댓글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댓글 데이터도 따로 제이슨 파일로 저장해달라고 했고요.
진행 내역을 보면 어떤 단계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알려줍니다.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죠? 첫 번째 작업이 끝났고 PR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작업도 끝났고 PR 버튼 누르고요. 이렇게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깃허브는 보통 직원들이 협업할 때 쓰는데 줄스가 잘 활용하고 있네요. 코덱스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최근 구글과 오픈AI가 비슷한 도구를 동시에 내놓은 게 흥미롭네요. 이제 깃허브에서 최종 적용해 봅시다. 깃허브를 보면 노란색 영역 3개가 있어요. 이게 앞서 업데이트한 3가지 내용입니다. 각각의 컴페어 풀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를 누른 뒤 머지 버튼을 눌러서 적용합니다. 그런데 웹페이지에서 확인하니 내용이 나오지 않네요. 개발자 도구에서 보니 에러가 발생했어요. 제이슨 파일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새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에러 메시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내용이 보이지 않아 다시 수정 요청을 했어요. PR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잘 작동하네요. 모바일에서도 잘 되고요. 이제 제이슨 파일에 실제 데이터를 넣고 싶어요. 소스 놀이터에 실제 데이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이번에 크게 개선됐다고 해서 2.5 프로 버전으로 딥 리서치 진행했습니다. 3가지 제이슨 파일과 채널 주소를 전달하고 소스 놀이터 채널 내용을 제이슨 구조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이슨 구조가 원본과 달랐죠. 여러 번 요청해 어렵게 원본과 똑같은 구조로 맞췄어요. 그런데 AI가 실제와 다른 내용을 만들어버리는 환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는 왜 이런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결국 실제 데이터를 넣는 작업이 잘 안 됐습니다. 챗GPT O3로도 진행해봤지만 유튜브 댓글은 가져올 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유튜브 MCP와 플레이라이트 스텔스 MCP를 사용했어요. 이 2가지 도구를 활용해 실제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챗GPT나 제미나이로는 접근이 어려운 페이지가 있어요. 이럴 때는 플레이라이트 스텔스 MCP를 쓰면 잘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치 방법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얻은 제이슨 데이터를 다시 깃허브에 올렸어요. 확인해보니 웹페이지가 잘 뜹니다. 드디어 작업이 완성되었네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스티치, 줄스, 그리고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을 사용해 봤는데요. 코딩이 점점 쉽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발전이 좀 두려웠는데 이제는 빠르게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치와 줄스는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직접 써보시길 추천드려요. 줄스는 하루 최대 5개 작업이 가능해요. 영상에서는 한 작업에 한 가지 일만 시켰지만 이어서 계속 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의 작업으로는 한도가 있겠지만 깃허브에 저장되니 에러 생겨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의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새롭고 신박한 영상이 계속됩니다.